네,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1학년, 첫째는 1학년이고, 둘째는 6살인데, 첫째, 둘째 다 학교랑 그 유치원에 가려고 할 때, 많이 힘들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여기에서 저한테 질문할 때 고집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제가 짧게라도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어, 원래는 정신분석적인 용어도 아니고 정신의학적 용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쓰고 싶어하는 우리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용어인 거죠. 고집. 뭐 그 사전적 용어로는 그 마음에 처음 남아 있는, 처음 새겨져 있는 심상을 재생하는 것,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처음 떠올리는 것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가져가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고집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엄마들 아빠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애들이 계속 그걸 굽히지 않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집 부린다, 고집 피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 자체는, 고집을 부리는 그 아이들의 발달 과정 자체는 누구나 다 겪는 보편적 과정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늘 두 가지라 그랬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대안. 그러니까 분석이 90입니다. 그리고 대안은 10 정도로 제가 얘기를 늘 드리는데요. 그 마가렛 말러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정신분석가인데, 이분이 얘기할 때는 개별, 그러니까 분리 개별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분리, 엄마 양육자로부터 자녀가 분리를 하는데, 그거는 곧 그 아이의 개별화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거고, 그 개별화, 혼자서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라도 뭔가가 자기 의견을 내세워서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자기 조절력, 결과적으로는 자기 조절력을 갖추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보면은 특히 외동들이 고집이 오래가고 세다,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은 고집이 세거나 오래간다라는 거 하는 그 가정을 보면은 외동 가정들이 많아요. 부모님들 봤을 때는 얘가 왜 이러나 하지만 그 형제 순위를 잠깐 보더라도 어, 한 명일 경우에는 형제 순위의 1차 대인 관계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형제나 자매들이 있으면은 정말 죽도록 싸우죠. 정말 너무 많이 싸워요. 어? 니들 왜 이렇게 싸우냐라고 할 정도로 1차 대인 관계를 이제 아주 심하게 겪죠. 그 과정이 아이라는 나를 깨트리고, 너와 나, 형과 나, 누나와 나, 언니와 나와 같이 우리, 아이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1차 대인 관계를 힘들게 해요, 집에서. 그러다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는 그곳은 2차 대인 관계인 거죠. 거기는 1차 대인 관계를 가지고 와서 2차 대인 관계 하기 때문에 집에서보다는 훨씬 더 잘합니다. 예,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의 그 모습과 또 거기 가서의 모습은 또 다른 거죠.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외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게 1차 대인 관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할 때가 오히려 1차 대인, 처음 하는, 우리라는 개념을 처음 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고집이라는 것이 더 오래 가고 더 깊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만 하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그, 그런 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들어눕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도 고집이 세다 하지만 그런 외동일 경우가 높고, 또 외동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기 주장, 자기 조절력을 갖추는 그 과정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분석을 좀 더 해드릴게요. 그럼 애들 중에 너무 이렇게 심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있냐? 이제 고집을 조금 학문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기질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기질.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거는 이제 학문적 용어입니다. 타고나는 기질. 그런데 이 기질을 그 뭐 알렉산더 토마스, 뭐 체스라는 이 두 학자가 만든 세 가지 기질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아이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그 기질을 타고났다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easy baby, 그러니까 아주 쉬운 아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difficult baby, 어려운 아이가 있고, 또 세 번째는 slow to warm up baby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딘 아이, 뭔가가 좀 느리고 더딘 아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쉬운 아이, 이 아이들이 75%라고 거기서 얘기하고, 보통 이제 difficult 아이, 어려운 아이다, 얘는 다르지, 어려운 아이다 10%. 그 다음에 이제 더딘 아이, slow to warm up baby는 1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 쉬운 아이는 괜찮겠는데 왜 이렇게 유독 다른 아이들보다 좀 어렵고 좀 더디냐, 이 아이들, 이 25%의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이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분석을 잠깐 해드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그 이론으로 봤을 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항문기, 1살 반에서 3살 그 사이를 항문기라고 하는데, 항문기 때는 당연히 응가하고 아이들 그 배변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나이 때인데, 이때 부모가, 양육자가 아이들한테 강압을 하거나 혹은 좀 아이들한테 너무 강한 규칙이다, 아주 센 어떤 규칙 규율을 주면서 배변 훈련을 하는 이 대화 과정이나 눈빛, 표정, 대응 방법을 썼다면은 아이들은 그것이 배변 훈련 과정 때에 그 가졌던 그 아픔이나 힘든 거, 이것을 성장하면서 그 자기 조절력이 강하고 세고 그 거칠게 나오는 개념이다라고 분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양육자로부터 아이가 실제로 독립하고 스스로가 개별적인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때에 진동하는 그런 개별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십니다. 그 목표는 양육자의 통제에 의해서 자기가 마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신체만 갖고 있던, 신체적 욕구만 갖고 있던 아이가 이제 심리적 욕구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고, 그리고 자기 조절력을 스스로가 마음을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가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는 자기 조절력의 어떤 모습인 거지, 순수하게 이거를 그냥 고집해요 라고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분석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이 아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어린이집 가던 학교를 가던 유치원 가던 뭐 그 타인과의 공동체에 보내기 전 단계에 집이라는 공동체에서 아이하고 그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하고 보내는 그 시간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강압을 하거나 내 입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있는 부모가 있고, 아이한테 선택권이나 기회를 주면서 아이가 선택을 하고 아이가 그 감정을 느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는 이 대응법이 다르겠죠. 이 두 대응법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쓰고, 자기가 실패를 보더라도, 분명히 잘못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은 아이와, 자기 감정이 아니고 부모의